고추 낙화의 주 원인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낙화가 많이 되는, 상대 습도가 높게 되면은 수정이 잘 안 돼요. 고추병 중에 탄저병은 매개체가, 탄저병뿐만 아니라 역병도 마찬가지예요. 매개체가 어쨌건 물이지 않습니까? 칼슘이 공급되니까 주당 끝서근과도 줄어들고 있네요. 고추의 수확량 관련해서 지금 꽃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꽃을 많이 받은 다음에 꽃은 또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낙화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낙화의 주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낙화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 당연히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보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로도 보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고랑이 이렇게 저면을 관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스프링 쿨러를 돌릴 수도 있는데, 고추가 굉장히 병해가 많은 작물이잖아요. 탄저병 같은 것들은 물을 매개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프링 쿨러를 돌리시는 것보다는 물 공급하실 때 저면이나 점적 관수로 공급하시는 것이 병을 더 퍼뜨리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되면 낙화가 많아지는 거 외에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증산량도 떨어지게 되겠죠. 증산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칼슘 결핍들이 또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칼슘 결핍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연면 시비를 많이 추천들 하는데요. 이 제품이 답이 될 수 있죠. 이제 아라비타이즈 스타핏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천연 칼슘 제품입니다. 고추에 비흔이나 비해 없이 칼슘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면시비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수분이 많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고추가 아까도 기억하시겠지만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했으니까 수분이 일단 많아지게 되면 뿌리 쪽의 통기성이 너무 나빠지게 되니까요. 고추 자체의 생육이 좀 이제 안 좋아지는 경향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는 어쨌건 그리고 또 상대 습도가 높게 되면은 수정이 잘 안 돼요. 수정이 잘 안, 특히나 하우스의 상대 습도가 높게 돼버리면 수정이 잘 안 되니까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좀 낮추고 수분량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측창을 개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죠. 측창 개방하는 것도 뭐 주야간 온도 같은 거 고려하셔가지고 잘 개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농지마다 좀 다르니까요. 어쨌건 그럼 이런 수분 스트레스도 좀 경감을 시켜야 될 텐데, 환경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고온 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 이런 환경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제품, 아까 제가 고추의 온도 말씀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면 이 제품이 있습니다. 아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이고요. 해조 추출물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인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들어가 있는 생리활성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추의 환경 내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제도 그렇고, 이 칼슘제인 야라비타 스타핏도 그렇고, 생리활성 제품인 야라비타 바이오트랙도 그렇고 500에서 1000배 정도로 그냥 고추에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생육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생육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식을 하시고 나서 야간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또 이제 꽃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정식은 조금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 거고요. 인산이 부족한 경우, 인산이 부족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뿌리, 줄기, 잎, 열매 각 기관에 얼마나 많은 인산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를 나타낸 도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열매잖아요. 열매 부분의 인산 함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꽃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꽃의 낙화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개화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도 저희가 막아야 돼요. 인산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밑거름 자체로 인산을 당연히 공급을 해야 하고, 웃거름으로도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고추 키우시는 분들, 고추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예적 키우시는 분들이 웃거름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NK잖아요. 질소와 칼륨 정도는 공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복합 제품에 들어있는 인산, 그러니까 인산 자체는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생육이 진행되면서 인산의 함량 자체, 요구도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영양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인산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웃거름도 인산이 포함된 복합비료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인산의 형태는 좀 폴리인산이면 더 좋겠죠. 네,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병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뭐 역병, 칼라병, 탄저병, 끝썩은병, 뭐 그런 것들, 병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럼 병해를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뭐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무래도 칼슘입니다. 하지만 칼슘이 식물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선 칼슘보다 적은 양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건 같이 공급돼야 되는 붕소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과 붕소 자체는 어쨌건 세포벽의 결합을 더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병을 예방하는 개념으로 칼슘과 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무처리한 거랑 질산칼슘, 칼슘이 공급된 거랑 비교해 보시면 탄저병 발병률이 심각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고사율도 질산칼슘의 처리 배수가 높아질수록, 질산칼슘이 많이 공급될수록 고사율 자체도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슘이 공급되니까 주당 끝서근과도 줄어들고 있네요. 여러분, 칼슘이랑 붕소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가는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칼슘이랑 붕소의 식물 체내에서 이동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초기에 많은 양을 주셔야 된다. 밑거름으로도 분명히 공급을 하셔야 되고, 밑거름 이후에 관비로도 소량 분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 시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겠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추 과일로 이제 칼슘이나 붕소가 집적되는 것보다는 잎 쪽으로, 노화된 잎 쪽으로 집적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때문에 생육 중후반기 이후부터는 과일 쪽으로 칼슘이 공급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칼슘과 붕소가 같이 공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고추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칼슘과 붕소가 같이 포함된 형태의 나이트라보라는 제품을 밑거름으로도 그리고 웃거름으로도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 300평에 10kg에서 20kg 정도가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도 고추에 비해나 비흔 없이 고추에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면시비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병해 쪽에서 밀식 재배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밀식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서 고추를 모종을 고르실 때 최근 육종된 모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밀식 재배하면 더 빽빽하게 서로 가지끼리 맞닿는 경우도 있고, 그 간격이 너무나 좁아지게 되니까 밀식 재배하는 건 어떤 품종이건 간에 병 전파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통풍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테니까요. 병이랑 관련해서 물을 공급하는 관수의 방법이랑 이제 일항의 높이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물 공급하는 건 고추병 중에 탄저병은 매개체가, 탄저병뿐만 아니라 역병도 마찬가지예요. 매개체가 어쨌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튀는 것보다는 저면으로 깔아주는 것들이 병이 만연하게 퍼지는 걸 조금 더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돌리시는 것보다는 저면 관수나 점적 관수로 관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항 높이도 중요한데요. 일항 높이에 따라서 역병 발생률이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항 높이가 0일 때부터 45일 때까지 수량지수랑 역병 발생률을 비교를 했는데, 일항 높이가 높아질수록 역병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45cm보다는 이 30cm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최소 일항 높이는 20cm 정도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수확량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병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제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방제하시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방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발생한 이후에는 방제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방제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꾸준하게 방제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번 병 오면은 그거 이제 치료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병 오기 전에 아무래도 약값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지만, 병이 오기 전에 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확실하게 방제를 하시면서 그것을 좀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비 타이밍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할 거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제를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개체가 물이잖아요. 물로 매개되는 병원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이 더 만연하게 퍼진단 말이죠. 그럼 방제하기 훨씬 수월하지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방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방제 효과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고추의 수확량 부분이랑 관련해서 수확량도 늘리는 것도 말씀드렸고, 꽃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꽃이 덜 떨어지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그러면 수확을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또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화건을 하건 양건을 하건 뭐 태양초를 만들건 말려가지고 건고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 수분들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럼 건고추의 중량 자체, 건조 중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